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유나이트 서울 2020의 첫 번째 키노트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트 볼트 소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2020 유나이트 마스터즈 이제 5기에 선발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골드메탈이라는 이름으로 네, 유니티 기초 강좌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김재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트 볼트의 이 키노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짝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비주얼 스크립팅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제 설치 방법하고 이제 정보를 얻는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볼트의 특징, 자, 하나부터 열까지 쭉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볼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 방법 몇 가지 제가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이 볼트의 앞으로의 미래, 볼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 비주얼 스크립팅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비주얼 스크립트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 이제 프로그래밍은요, 이제 문자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스스로 짠 코드를 막 이제 오랜만에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짰던 거를 이제 처음 보게 되면은 그걸 또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들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이제 통상적으로 봐온 이제 이런 스크립트는 이제 일단 영문자죠. 한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법 때문에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주석까지 없으면은 이거 좀 큰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 이제 코드를 짜는 이제 각 다른 사람마다 또 이제 코딩 스타일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 스타일을 또 다르게 또 계속 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정말 해석하는데 좀 약간 애를 먹습니다. 네, 첫 번째 비주얼 스크립팅. 자, 이거 약간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크립팅이 어떤 것인지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하는 이제 문자 스크립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신이 스스로 짠 코드를 뭐 이제 오랜만에 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짰던 그 코드를 이제 처음 봤거나 자, 그럴 때는요, 해석하는데 약간 꽤나 적응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요거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요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요, 이제 영문자죠. 한글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니까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제 프로그래머일 때 얘기고 자, 만약에 이제 비프로그래머 직군일 때는요, 그 장벽은 더욱더 크죠.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데 좀 약간 애를 먹을 수 있다. 자, 요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시각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프로그램, 시각적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긴밀히 연결된 노드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모양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드들은 뭐 프로그래밍, 뭐 문자, 그리고 문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언어거든요. 단순한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빠르게 요 시각적 프로그래밍,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 말고 타 엔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이미 다른 엔진은요,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얼리얼 엔진에서는 이제 블루프린트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메이커 거기에서는 뭐 GML 언어를 기반해서 이제 아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약간의 좀 세세한 그런 뭐 속성이라든가 이게 다를 수 있겠지만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래프 연결 노드 다 보이십니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생김새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흠. 네, 그러면 우리 유니티에서는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유니티 SS2에서는요 이미
수많은 비주얼 스크린이 판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SS 스토어 들어가시고 카테고리에 툴즈 비주얼 스크립팅 그 체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한번 딱 하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카테고리 에세이 못지않게 정말 많은 에셋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뭐 볼트나 아니면 좀 유명한 플레이메이커 이제 그런 코드 스크립트 외에도 뭐 쉐이더 아니면 뭐 UI 매니지먼트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약간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로 승화한 그런 에셋으로 개발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비주얼 스크립트 에셋 중에서 유니티는요. 자, 리드큐사에서 만든 이 볼트를 인수를 합니다. 네, 이로써 자, 원래 요 볼트는요 한 $70 정도 했었거든요. 꽤나 가격이 나가죠. 그런데 요 볼트는요 이제 인수가 되면서 전면 무료화 선언을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유니티의 공식 에셋 패키지로 거듭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료가 됐으니까 뭔가 이제 접근하기 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 무료화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이 볼트를 어떻게 설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SS 스토어 들어가셔야겠죠? SS 스토어 들어가서 그래서 볼트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까처럼 이제 툴즈, 비주얼 스크립팅까지 들어가시면은 메뉴 있습니다. 정말 메뉴 있어요. 유니티 테크놀로지사에서 만든 볼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Add to My Asse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My Asset에 꼭 등록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니티 에디터로 직접 들어가서 그 위쪽에 패키지 매니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패키지 매니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My Asset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태까지 자기가 샀던 등록을 했던 에셋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볼트가 있을 거예요. 네, 볼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셋 임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2019 버전이랑 2020 버전, 뭐 앞으로 버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요. 자, 2018 이제 아래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에 이제 SS 스토어 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운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 SS 창에요, 그 볼트 설치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툴즈라는 메뉴가 또 이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툴즈에서 인스트 볼트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설치를 해준답니다. 쉽죠? 그래서 설치를 이제 간략하게 끝나게 되면은 자,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제 볼트 멋있게 설치 마법사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중요합니다. 볼트 설치 마법사에서 뭐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살짝 그림 좀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먼 네이밍, 그리고 하나는 뭐 프로그래머 네이밍이 있는데 이 네이밍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쓸 그래프 이제 유닛들이 어떻게 표기되는가. 휴먼 네이밍은 약간 우리 실생에서 쓰는 실제 뭐 언어처럼 뭐 무엇을 가져온다, 어떤 것을 이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프로그래머 네이밍 방식은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코딩했듯이 뭐 어떤 클래스, 점, 함수, 속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네이밍합니다. 요거는 나중에도 약간 중요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제 선택하는 게 쭉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서 그냥 넥스트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든 네임스페이스가 있다.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에셋 네임스페이스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새로 추가를 해서 볼트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엔요.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또 타입이 필요하거든요. 뭐 불 타입, 플루트, 뭐 게임 모드 타입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래서 그 타입들을 이제 결정하는 또 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직접 이제 구조체로 구현한 뭐 변수들이 있죠. 변수 타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도 그대로 볼트에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는 처음 설치했으니까 그냥 넥스트 해서 설치를 완료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치 완료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뭔가 이제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아, 자, 우리 유니티에서는요, 볼트에 대한 정보는 공식으로 이제 유니티 문서고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볼트 문서에 지금 URL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문서고에서 그냥 볼트 doc, 볼트 독을 이제 검색만 하시면은 바로 이 사이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설치하는 것부터 소개,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이제 명세까지 실제 도큐멘터리처럼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제 볼트 유닛이 어떤 것도 있는지 약간 궁금하시거나 약간 숙지를 하시려면요. 여기 한번 들어서서 한번 쭉 정독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제 하나 필요하다. 이제 튜토리얼도 필요하죠. 요즘은 이제 튜토리얼이 정말 중요한데 튜토리얼 이미 리드큐4에서 그 시절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유니티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말 이쁘게 이제 잘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그 학습고 그 가신 다음에 볼트를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네, 볼트 이제 플랫포머 튜토리얼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움직이는 그 영상까지 같이 곁들여가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로 이제 튜토리얼 진행하시면은 볼트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트까지 만나봤으니까 그럼 이제 이 볼트에 대한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볼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 플로우 머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닛장이 띄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로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문자 스크립트 짠 게 아니고 이렇게 플로우 머신 한번 짜봤습니다. 자, 지금 런타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를 쭉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트의 장점을요, 런타임에서 컨트롤이라는 지금 위쪽에 하얀색 선이 보이십니까? 요거를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뭐 이제 파란색, 청록색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저 데이터 흐름의 한가운데 그 데이터의 값을 표기하고 있죠.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문자 엑스트라 하게 되면은 뭔가 이 변수의 값이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디버그 로그로 이제 일일이 쳐서 이제 콘솔 창에 띄우고 그다음에 보죠. 여기는 그래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플로우 그래프에서요. 저렇게 값을 표기했으니까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은 이게 어떤 값이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디버깅 시간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자, 보통 이렇게 에디터를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에는요, 좀 약간 좀 외장 느낌, 약간 그 뭐랄까, 그 이질감이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볼트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래 요거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 여기서 원래 쓰고 있던 이런 컴포넌트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자, 볼트는요, 이렇게 유니티에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실제 유니티에서 원래 있었던 내장 그런 기능인 것 마냥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되면은 에세 사용에도 약간 좀 꺼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내장 느낌 나게 되면은 사용하기에 정말 이질감도 없고 편함되기도 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레이티브 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유연한 검색을 하는데요. 자, 지금 랜덤 유닛을 하나 생성하는데 지금 방금 RAN 요것만 검색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한번 이제 가져볼 건데요. 트랜슬레이트를 전부 검색하는 게 아니고 T-레이트 정말 부분만 검색했는데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문자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막 하면은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치거나 중간 정도 쭉쭉쭉 쳐야 이제 뭐 인텔리센스가 남아서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데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그냥 부분만 검색을 하면은 원하는 걸 바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닛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결과만 가지고 와서 훨씬 빠른 검색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는요, 이런 유연한 검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닛 정말 빠르게 손쉽게 가져와서 빠른 개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 변환입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요. 뭐 이제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로직을 만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변수를 막 선언해야 되고 이제 어웨이크해서 이제 뭐 초기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이제 쓰면 됩니다. 좀 약간 좀 많은 작업이 들어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 볼트 여기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함수 유닛만 검색을 해서 방금 유형 검색기 썼죠. 네, 그 유형 검색기 써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함수 유닛만 가지고 와서 연결만 하면은 땡입니다. 자, 지금 에드포스하고 지금 이렇게 그 박스 콜라이더 어네이블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에러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동 변환. 그 유닛이 원하는 컴포넌트의 경우에는요, 그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으면은 자동으로 검출을 하게 된답니다. 정말 편하죠. 그래서 뭐 따로 변수 선언 그리고 초기화까지 다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식 오브젝트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동 변환이죠. 요 말 그대로 뭐 박싱, 언박싱, 뭐 플루트를 인트로 바꿔주거나 인트를 플루트로 혹은 이제 뭐 기본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 이렇게까지 다 컨버팅 자동 변환을 해주니까 요거 기능을 이제 잘 이해를 하면은 뭐 유닛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뭐 몇 가지 간단한 유닛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로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디버그 로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코드에서도 디버그 로그를 쓰면은 꼭 거기에 파라미터, 네, 문자를 넣어야죠. 지금 여기에도 문자를 안 나오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줍니다. 아래쪽에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서도 자, 뭐가 문제다. 지금 에러가 살짝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자동 변환처럼 지금 뭔가 컴포넌트 요구하고 있는데 그 컴포넌트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지금 게임을 실행했어요. 플레이 버튼 눌렀는데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경고를 띄우고 있던 유닛은 이제 에러를 표기하게 되고요. 거기에 어떤 에러인지 아래쪽에서 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콘솔 창을 또 이제 꺼내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유닛 상태 그리고 유닛 인스펙터에서 나오고 있는 요거 에러 메시지만 확인을 하면은 어떤 에러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런타임을 돌려가면서 이제 에러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러가 있는지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훨씬 런타임 횟수를 줄이고 이제 그에 맞춰서 버그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예측 디버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볼트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저 강력한 기능이 라이브 에디팅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플로우 그래프는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루켓을 한번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바로 지금 돌고 있는 유니티 장을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저 유니티 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요. 이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살짝 헷갈렸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볼트에서 강력한 기능인 라이브 에디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로우 그래프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병아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병아리가 저 유니티 장을 자,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루켓을 한번 가지고 와서 연결을 했더니 지금 바로 로딩이 실행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런타임 중이니까 바로 실행되는 모습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따라가기까지 네, 그 내비 에이전트의 set destination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위치도 필요하죠. 그래도 이제 겟 포지션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런타임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문자 스크립트였다면 어땠을 거예요? 그러면 껐다가 다시 뭐 편집을 하고 그냥 다시 또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하고 이게 좀 안 맞네. 그럼 다시 또 끄고 또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볼트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런타임 한번 실행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플로그래프를 띄운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편집
값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제 유닛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여러분 원하신 대로 편집을 해서 로직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로 라이브 에디팅이라고요. 자, 지금 우리 방 껐죠? 지금 게임이 꺼져 있는데 게임을 꺼도 런타임을 종료를 해도 우리가 편집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브 에디팅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로직을 세울 때 있죠. 이제 그런 이제 프로토타입을 정말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코드 호환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점프라는 로직을 제가 이렇게 살짝 만들고 오브젝트 넣어봤어요. 지금 유리체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메뉴해서 뚝뚝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요 함수를 그대로 유닛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점프키를 누르니까 바로 실행된 모습 볼 수 있죠. 와, 역시 라이브 에디팅. 거기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실제 코드로 작성한 요 함수를 그대로 그래프 안으로 자 이렇게 완벽한 코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짠 코드 요거 말고도 아까 우리 세팅한 거 혹시 보였습니까? 우리가 네임스페이스하고 타입도 그 설정 업체에서 세팅할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에셋, 다른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에셋을 이제 볼트로 직접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 여기 플로우 그래프 안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볼트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모노 비헤비어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기능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무한한 확장성. 내가 만든 코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 아니면 다른 에셋에 있는 코드까지 모두 볼트 안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기능도 나중에 실제 여러분께서 볼트 쓰게 된다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병아리가 그 유리지장을 따라한 거, 자, 지금 로직이 그대로 있는데요. 자, 요거를 살짝 제가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지우고 지금 인풋이라는 유닛을 하나 생성했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컨트롤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매개함수로 쓰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설정하고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설정해봐요. 설정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 요거를 원래 그 이렇게 비어 있는 저 업데이트가 지금 비어 있죠. 자, 요 다른 이제 플로우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그래프가 지금 통째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실행하려면은 또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짰던 자, 요 원래 그래프 또 같이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닛을요. 슈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프 안에 그래프.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에 이제 모든 로직을 다 넣으려 하면은 나중에 진짜 부피가 엄청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하나의 그래프로 새로 만들고 그 새로 만든 그래프를 이렇게 방금 우리가 했듯이 슈퍼 유닛으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유닛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중첩 및 재사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병아리가 그 유니티장을 따라갔던 그 로직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지우고 자, 인풋이라는 유닛을 새로 꺼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플로우 그래프는요, 컨트롤 흐르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또 요구하는 데이터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풋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컨트롤을 만들고 매개면서 만들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를 그 원래 병아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로 가봐요.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그래프를 쭉 들어가서 가도록 습니다. 와, 그러면 그 그래프가 통째로 들어가지만은 뭔가 하나의 유닛으로 추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또 실행을 해봐요. 잘 되죠? 거기에서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 우리가 짰던
요 그래프도 함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요 유닛을 바로 슈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할 이제 그런 이제 로직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이제 매크로 이제 플로우 그래프를 만든 뒤에 이제 다른 그래프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제 슈퍼 유닛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그 체계적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래프에 엄청나게 큰 정말 큰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게 요 슈퍼 유닛이고요. 아까 우리가 했듯이 그 인풋 그리고 아웃풋도 따로 있습니다. 그 아웃풋 유닛까지 생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슈퍼 유닛을 만들게 되면요, 진짜 마치 원래 볼트에 있었던 유닛 마냥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오브젝트의 개념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자, 요거 이 플로우 그래프를요, 이렇게 컴포넌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그 작동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요 그 플로우 그래프를요, 그냥 넣기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매크로 개념이고요. 요 매크로는요, 우리가 플로우 그래프를 짜고 이제 에셋 형태로 저장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에셋 형태로 이제 매크로 저장이 되면은 그 하나의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직이 필요한 다른 오브젝트한테도 이렇게 매크로를 전달만 해주면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쉽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재사용성이 정말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팹 결국은 파일이죠.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제 공유를 해서 너는 이렇게 만들었네, 난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거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지. 이렇게 진짜 약간 고유의 그 로직을 서로 온라인 상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자,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자, 지금 요거 지금 보이십니까? 조금 약간 모양이 달라요. 지금 병아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 또 먹고 지금 날고 있는데, 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A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이런 거를 보통은 이제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 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바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머신의 요 유닛을 이제 안에 넣게 되면은 플로우 머신 보이십니까? 각자 플로우 머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스테이트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플로우까지 들어가서 정말 뭐랄까 상태에 따른 이 체계적인 로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뭐 이제 애니메이터처럼요. 근데 애니메이터는 단순하게 이제 애니메이션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 보고 있는 이 스테이트 머신은 실제 로직이죠. 그래서 실제 로직을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병아리와 같이 뭐 AI 이런 같은 이제 고급 논리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I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큰 대규모 로직도 진짜 체계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트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만 그 새로 생성된 게 아니고, 설치를 하시면 알겠지만요, 뭔가 이제 변수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볼트는요, 변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6가지 지금 유닛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변수를 이제 저장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볼트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플로우 단계에서만 이제 선언하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프 단계 아니면 아예 오브젝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문자 스크립트에서 짜서 이제 오브젝트 놓고 이제 퍼블릭 변수 선언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변수가 저장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오브젝트도 저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아예 장면 씬 거기 안에서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어플리케이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돈 디스트레이 로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장면을 옮겨도 이제 파괴되지 않는 이제 그런 변수를 이제 쓸 때가 종종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선언한 변수는
뭐 게임 내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쭉 쓸 수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게임 외부죠. 그러면 세이브, 세이브 단계. 그래서 거기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뭐 게임을 껐다 켜도 이 세이브 단계의 변수는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단계 그 변수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볼트에서는요, 이렇게 약간 단계가 많으니까 그 변수를 관리해주는 에디터 창도 하나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프 단계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더 넘어가서 뭐 오브젝트, 그 다음에 씬,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세이브까지, 네, 이렇게 창 하나에서 모두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서 값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뭐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저장 시스템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뭐 플레이어 프랩스, 원래 유니티가 제공하는 기능이죠. 근데 그거는 뭐 플루트, 인트, 부울값, 자, 요거밖에 저장이 안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요, 요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니티에서 이제 저장 시스템 쓴다면은 이제 플레이어 프랩스, 자, 이제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플루트, 인트, 문자열 요거 세 가지 타입만 저장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 볼트에서는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 게임 오브젝트, 더 나아가서 뭐 다양한 타입까지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리스트하고 그 딕셔너리까지 보고 계시죠? 그래서 AOT 기능까지, AOT 기능인 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리스트와 딕셔너리 기능까지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장 못했던 뭐 이런 리스트 형태를 이제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이제 게임을 관리하면 진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저장 에셋 이런 건 이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애드온 플러그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래 볼트가 그냥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유닛만 이제 살짝 설명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더 새로운 유닛을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요 유닛들은요, 모두 원래 볼트에는 없던 다 새로운 유닛들인데요. 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이제 유닛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그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볼트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감싸서 저장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온 에버리 세컨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해준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랜덤 넘버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유닛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볼트의 순수한 이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개문서를 딱 두 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개 이상 받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유닛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기능은요, 몇 가지 유닛만 사용을 해서 이제 10개 랜덤한 리스트를 계속 3초마다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인데요. 만약 이거를 애드온으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볼트 그래프로 짰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요거보다는 뭐랄까 훨씬 더 많은 그래프 유닛을 좀 포함하고 있었을 겁니다. 좀 컸을 거예요. 네, 그거를 확 줄여주는 거를 이제 애드온 플러그인 유닛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매뉴얼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보통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컨트롤이 알아서 흘러나가죠. 자, 원래 이제 볼트에서는요, 이제 런타임을 구동하고 뭐 스타트나 업데이트 아니면은 뭐 유니티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제 직접 쏴서 받아야지 이렇게 컨트롤이 흐르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게 넣으면 약간 좀 힘들다, 귀찮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이 매뉴얼 이벤트라는 유닛을 사용해서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직접 우리가 그 로직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로직으로 이루어진 유닛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약간 유틸리티성 유닛까지 같이 들어있다. 이런 게 바로
애드온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던 이 모든 새로운 유닛들은 사실 이 커뮤니티 애드온이라는 플러그인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표적인 애드온 플러그인이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 버전이었는데 그 이제 리드큐 시절에 인수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3.0 버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원래 없었던 새로운 유닛 저런 3개와 거기에 또 이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볼트를 쓰게 된다 하시면요, 요 애드온 플러그인, 이 커뮤니티 애드온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필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디에서? 자, 제일 아래에 제가 URL 살짝 들었거든요. 아니면요, 그냥 구글에서 그냥 볼트 애드온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터브 있으니까 그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징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볼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프로토타입 개발입니다. 자, 볼트 제가 방금 설명했던 뭐 자동 변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유닛을 검색해주는 유연한 검색기 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계속 타입을 해서 만드는 그 로직보다 더욱더 빠르게 로직을 구축할 수 있어요. 특히 프로토타입은 이제 핵심 기능만 구현을 하죠. 그 핵심 기능만 발빠르게 이제 유닛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거기다가 뭐 라이브 에디팅까지 이제 런타임 돌려보면서 그냥 바로 편집하면 더욱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볼트는요, 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할 때 정말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주얼 시트의 장점, 뭐 첫째 시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기존 이 문자 스크립트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문법이 없었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가동성까지 높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이제 비프로그래머, 뭐 이제 기획자 아니면 뭐 아트 직군, 뭐 사운드 직군, 거기까지 이제 프로그래머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만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이런 비프로그래머 직군들이 직접 이제 개발에도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자, 비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근데 볼트가 있네. 그럼 요 볼트로 프로그래머를 입문하면 되겠네. 자, 요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약간 비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볼트는요, 어디까지나 원래 있었던 이 스크립트를 이쁜 모양으로 가독성 높게 개발하기 쉽게 짜여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프로그래머 입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약간 비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활동하겠다 싶으면 볼트로 입문하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처음 C# 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니티의 라이브러리까지 한번 쭉 파악을 하시고 이제 약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될 때 그때 볼트로 옮기시면요, 훨씬 더 체계적인 그 볼트 그래프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서의 이제 입문용으로서는 제가 조금 비추쳐 드리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체계적인 대규모 로직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말 큰 로직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계획부터 하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는 UML 다이어그램을 쓰는데요. 자,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다이어그램 보이고 아래에 볼트 제가 살짝 그려봤는데 저 보이십니까? 자, 두 개의 그림 크게 지금 그 모양새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UML 다이어그램을 한번 크게 그린 다음에 그거를 거의 그대로 정말 유사하게 한번 한 99%? 네, 그 정도로 이제 볼트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태 관리, 스테이트 머신 있죠. 그 스테이트 머신이랑 그리고 우리 슈퍼 유닛 그거까지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복잡한 체계적인 로직도 진짜
대규모 정말 쉽게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정말 큰 로직을 볼트 그래프로 100% 구현한다. 자, 그거는 제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음. 자, 이 볼트는요, 물론 이제 가독성이나 이런 거 다 챙겼지만은 사실상 성능적으로는 조금 이 네이티브와 문자 스크립트보다는 조금 아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실행하면은 그냥 모노 비엠을 실행하는데 이 볼트는요, 이 모노 비어요. 실행하기 그 사이에 플로우 비헤이비어라는 새로운 뭐 내부적인 로직을 한 번 더 거쳐요. 그래서 성능상으로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볼트로 100%큰 로직을 구현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능적으로. 그래서 100% 구현이 말고 우리가 방금 이제 완벽한 코드 구현성, 코드 호환성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뭐 수학적으로 좀 약간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일단 문자로 문자 원래 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시고 그걸 이제 함수로 묶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볼트 안으로 하나의 유닛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쉽고 이제 퍼포먼스까지 같이 챙기는 그런 이점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보다는 약간 이제 볼트와 이제 스크립트 문자 스크립트 그거를 한 비율을 뭐 6대 4, 5대 5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정해주는 거고요. 한 이 정도는 이제 비율을 맞춰가면서 짜면은 뭐 대규모 로직도 정말 퍼포먼스까지 챙겨가면서 잘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한 유닛 공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보통 이제 나오는 이제 게임들은요, 다 대부분 모드를 지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볼트 에셋도요, 게임 모든과 같이 뭐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플러그인 기능,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뭔가 이제 유닛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아니면 파일 형태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볼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자신만의 아이디어, 이제 볼트 유닛을 계속 쭉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 볼트라는 에셋은요, 점차 부피가 커지고 그만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에셋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트는 이렇게 뭐 유저가 직접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뭐 발전을 기대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지금 이 볼트의 미래에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원래 볼트 개발사였던 이 리드큐가요. 그냥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된 뒤로 지금 볼트 2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는 버전은요. 1.4.13 버전입니다. 자, 원래 리드큐사는요. 여기에서 1.5 버전으로 가려 했지만은 인수된 뒤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볼트 2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기존 구매자 거기에 한해서 저 사이트 지금 볼트2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신청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볼트를 구매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볼트2 지금 한번 참여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볼트2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그림을 띄워드렸는데요. 보이십니까? 그래프 스타일이 뭔가 좀 많이 다르죠? 볼트2는요, 이렇게 더욱더 직관적인 그래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볼트1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함수, 속성, 둘 다 그냥 똑같은 네모였죠? 다 비슷한 유닛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함수는 이렇게 네모로 크게 되어 있고, 속성은 이렇게 따로 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성 유닛인지, 함수 유닛인지, 단번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산자 보이십니까? 자, 연산자의 요 노드도 정말 이제 크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누가 봐도 가독성을 크게 키워서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2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기능이거든요. 자, 지금 유닛을 계속 한 개씩 생성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저 업데이트문에서 뭔가 계속 코드가 추가되고 있죠. 와우, 지금 방금 데이터 연결했는데
지금 벡터가 바로 이렇게 C# 스크립트로 컨버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볼트2는요 실시간 C#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뭐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C# 스크립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 뭐 기존 스크립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존 코드 스크립트 개발자와 이제 소통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프로그래머 그 직군이나 이제 프로그래머 직군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활로도 정말 크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볼트2는 이제 약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예정은 없지만은 일단 2021년 네, 그때쯤에 한번 베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 실시간 시합 생성 진짜 한 번씩 꼭 만나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유니티 볼트 소개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어땠나요?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요, 채팅 혹은 아래 댓글 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지금 제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 멋지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티에서 인수했던 비주얼 스크립팅 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발전하는 볼트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유니티 마스터즈 5기 김재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